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원더우먼 대 월드클래스 경기 결과입니다. 5대 0으로 원더가 승리했습니다. B조 첫 경기부터 골이 많이 나왔습니다. 득점자입니다. 애기가 자책골 기록했고 트루디와 희준 선수가 각각 한 골씩, 그리고 마시마 선수가 멀티골 기록했습니다. 참 암울했던 원더를 구해줄 구세주의 등장이었습니다. 마시마 선수를 영입했는데 조재진 감독 발 맞출 시간이 없어서 선수들이 많이 걱정을 했다고 했고, 저도 힘들지만 사실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 했어요. 골대는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에이스의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천재지변과도 같았다, 저도 이런 표현을 몇 번 쓴 적이 있는데요. 무려 개막 4일 전이었습니다. 키썸도 좀 불면이 있을 정도로 좀 걱정돼서 잠을 못 잔다고 했고, 소유미 선수도 좀 개막이 두렵다, 이대로 간다면 좀 좋지 않을 것이 보였는데, 멀리서 보였던 파란 유니폼 보자마자 키썸을 필두로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보는 내내 저도 좀 흐뭇하더라고요. 저렇게 좀 환영을 해주니까. 눈께 안으면서 마시마를 환영해줬습니다. 키썸의 강아지처럼 진짜 꼬리가 있었다면 엄청나게 흔들렸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얼굴이 보였고, 김설희 선수는 또 그랜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의 리액션이 참 귀여웠는데, 마시마 선수도 한국어를 열심히 연습했는지 공부한 흔적도 방송에서 보여줬고, 구두로서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가마에 태우는데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모습도 귀여웠어요. 자, 사실은 원더우먼이 개벤과 아나에 가려져서 그렇지 굉장히 만년 하위 리거잖아요. 시즌2 때도 마찬가지고 챌린지 시즌을 거의 1회부터 4회까지 이어갔잖아요. 맨날 3위만 했었고, 슈퍼리그 5회 때 그나마 한번 맛을 본 거고, 사실은 이게 G리그가 아니라 챌린지 유지됐다면 다시 강등될 운명이었잖아요. 챌린지 6회에 갈 운명이었었는데, 마시마가 오면서 처음으로 뭔가 희망을 가져보게 됐거든요. 컵 대회를 생각해봐도 두 번 다 1라운드에서 광탈을 했거든요. 개벤과 하나에 가려졌었다. 마시마를 이제 등에 업은 원더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원더의 키썸 키퍼를 보면 이날 경기 마치 한일전의 허경희 선수의 롤이 생각이 났어요. 이영표 감독과 함께 연습하면서 그 롤에 익숙하기도 할 테고 개인 레슨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비하인드를 보면 마시마 선수와 두 명이서 뒤에서 볼 관리를 해줬고, 설희 선수가 처음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비하인드를 보면 본인도 굉장히 두근두근 했었다고 해요. 걱정이 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겠죠. 자, 키썸이 하프라인까지 넘어서고, 이날 월클의 문제점은 바로 이거였죠. 라인을 너무나 내려섰다는 것. 사오리 선수가 때때로 이제 마시마 마킹을 위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라인이 너무 내려서서 이 중요한 중앙 공간을 이 정도로 막 내주는, 어떻게 보면 자책성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가장 아쉬운 건 이제 김병지 감독이죠. 왜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 뒤에 또 나오는데요. 자, 키썸이 울고 가다가 설희에게 패스를 합니다. 설희도 과감하게 여기서 제치는 동작을 통해서 슈팅을 합니다. 옆구무를 때리는 슈팅. 또 다른 장면에서도 비슷했어요. 설희가 다소 사각입니다만 그래도 과감하게 슈팅을 했고, 캐시 키퍼가 잡아냅니다. 이날 월클의 빌드업은 다소 단순했죠. 캐시를 통해서 카라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대부분의 루트였고, 그렇게 연습해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엘로디와 카라인의 위치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엘로디 선수는 오른쪽에서 진짜 본인의 장점인 스피드, 폭발력을 보여주는 선수고, 마시마의 위치를 고려해서도 사오리와 엘로디의 동반 배치, 또 카라인은 왼쪽에서도 활약이 용이하기 때문에 특히 빌드업을 할 거라면 나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왼쪽에 배치, 이런 배치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빌드업으로 돌아가서 캐시가 카라인에게 줍니다. 카라인은 무조건 원터치로 주는 패스를 연습했어요. 주로 사우리 쪽으로 뒤에서는 이제 많이 가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나티에게 전달. 설희가 예측을 잘했고 끊어냅니다. 여기서 투루디에게 전달이 되고, 카라인이 한번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설희가 높은 위치까지 잘 올라오면서 차고 들어가면서, 설희 선수가 진짜 슈팅력이 있는 선수죠. 올림픽을 통해서도 강력한 슈팅 파워를 보여줬는데,
과감하게 슈팅,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나가는 좋은 슈팅을 초반부터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마시마 선수가 슈팅으로 예열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오리와 카라인 상대로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는데 개인 전술을 보여주죠. 카라인 선수가 워낙 또 발이 느리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이날 경기는 거의 자동문에 가까웠어요. 비단 마시마 선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유미 트루디 선수를 상대하는데도 희준을 상대하는 데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벗겨질 때 사오리나 나티 선수가 계속해서 뒷공간을 커버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체력이 빨리 지치는 측면도 있었어요. 마시마가 돌파하면서 한번 접어내고요. 사오리도 따돌리고 슈팅 스페이스 확보, 그리고 과감한 슈팅, 유효 슈팅이 됐지만 캐시가 초반에는 그래도 꽤나 잘 버텨줬거든요. 무릎을 꿇으면서 센스 있게 잘 막아줬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사오리가 세컨볼을 따냈는데 소유미 선수가 바로 붙어줍니다. 유미가 등져주면서 바로 스틸, 그리고 패스를 마시마에게 넣어줍니다. 간단한 장면이지만 이날 전방에서부터 수비, 패스, 여러가지 측면에서 소유미 선수가 기량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준 소유미. 자, 월클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인 활발한 전방 압박이 이날 실종됐거든요. 김병지 감독이 마시마 선수를 너무 의식했는지 라인을 굉장히 물렀습니다. 하프라인보다 훨씬 밑에 거의 4분의 3 지점까지 물렀거든요. 글쎄요, 마시마가 왔다 손 치더라도 너무 겁먹은 강아지처럼 꼬리를 말고 스스로 내려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대0의 스코어가 난 것은 물론 마시마를 비롯해서 원더 선수들이 다 잘했습니다만 월클도 못했다. 공백이 긴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원더 선수들도 똑같은 공백이 있었고 결국 감독이 너무 스스로 라인을 내린 것이 아닌가, 특히 초반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점에 가보면 김병지 감독에게 평점 2점을 드렸습니다. 최하점인 1점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나마 그래도 마시마의 합류를 당일날 알았다는 것에서 그래 대비책이 없었겠구나 했지만 그럼에도 월클의 장점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은 너무나 아쉽죠. 이 장면에서도 라인을 너무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파킹 더 버스 P3까지 내렸어요.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기 막판도 아닌데 좀 과하게 내렸다. 그렇다고 풀코트 프레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체력 안배를 하면서도 P2까지는, 하프라인까지는 라인을 좀 더 올려줘야죠. 지금 키썸 키퍼가 하프라인이 넘어섰는데도 이 정도의 스페이스를 허용한다? 이건 자유롭게 슈팅하세요 라는 얘기도 되고 패스도 자유롭게 좌우로 뿌려줄 수 있겠죠. 물론 키썸 키퍼의 개인 기량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나오리 듀오는 리그 최고의 전방 압박 능력을 지닌 듀오인데 그 장점을 스스로 버리게 됐습니다. 마시마가 오건 누가 오건 1황에 위치해 있는 월클, 본인들의 게임 플랜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전임 감독인 이을용이나 오범석 감독이 봤다면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광경인 것 같아요. 나우리 듀오는 박스 투 박스뿐 아니라 거의 골 투 골에 가깝게 진짜 왕성한 체력과 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이 두 선수가 유리하게 연계로 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만 높은 위치에서 상대 실수 유발해서 거기서부터 응징해내는 그런 결정력도 있거든요. 올타임 득점 1위, 올타임 어시 1위, 올타임 공격 포인트 1위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나티 선수가 비교적 좀 더 꾸준하고 사오리가 기복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의 전방 압박이 완전히 실종됐다. 적어도 P2까지는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실제로 나티가 압박을 나섰을 때 키썸도 한 2번 정도 MT넷 위기를 내준 상황도 있었잖아요. 아쉽습니다. 모처럼 캐시의 패스가 카라인에게 향하지 않고 나티에게 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센터 서클 부근을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하는 선수는 결국 나티거든요. 패스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원터치로 돌려주는 패스. 이렇게 스페이스가 났을 때 카라인이 슈팅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전개를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카라인에게 바로 전달해서 그 다음에 사오리. 루트가 굉장히 뻔했단 말이죠. 이런 전개 영역도 아쉽습니다. 나티를 잘 활용해야 되고 이 센터 서클 부근. 이영표 감독이 방패연, 네이밍이 우스울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이 부분을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티의 활용도가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소유미의 공수간의 활약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카라인 상대로 수비에 성공하고 사오리가 견제를 합니다만 이럴 때는 또 마시마 선수가 커버를 해줍니다.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유미 마시마 라인. 앞으로의 경기도 이 라인의 활약 기대가 됩니다. 유미 선수가 정말 기량 발전 많이 했어요. 비하인드를 보니까 주 4회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드디어 이게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등딱 수비해주면서 키썸에게 연결, 키썸과 유미도 서로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키썸 키퍼도 발밑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마시마가 여기서 쇄도에 들어가고 유미가 왼쪽 사이드 공략을 합니다. 유미가 사오리를 제끼는 장면인데요. 자, 그러니까 마시마에게만 당한 게 아니라 소유미에게도 당했고 원더우먼 개개인에게 다 당했어요. 월클이 압도한 선수가 한 명도 없죠. 우이준에게마저도 골을 허용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안쪽으로 제끼고 들어오면서 카라인이 마크를 여기서 서야 되는데 딸려 나오게 됩니다. 공을 좀 주시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로 패스를 투입하는 유미. 정말 유리한 동작이에요. 탈압박 한 번에 해내고 카라인은 이미 늦었으니까 스피드로 잡긴 어렵고 사오리 아니면 이제 나티가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티가 수비 잘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슈팅 타이밍에 블록을 해냅니다. 키썸이 패스를 합니다. 이번에도 나티가 수비 성공, 그리고 사오리에게 패스 연결. 사오리가 역습에 나서는데요. 원더의 백코트가 빠릅니다. 키퍼는 당연하지만 수비수, 특히 전방 두 자원이 사오리를 애워싸요. 벌써 센터 서클만 갔는데도 여기서는 트루디가 이제 수비에 성공하는데 유미 선수도 활발하게 애워싸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월클이 보여줬던 모습이죠. 높은 위치에서 라인 올려서 공격하다가 끊기면 일사불란하게 내려와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것. 오히려 원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특히 트루디 선수가 골도 넣었습니다만 수비적 기여도 상당히 좋았어요. 왜 주전으로 기용됐나 본인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키썸이 골포스트를 맞추는 장면입니다. 이 라인은 말이 안 되죠. 너무 물러섰습니다. 키썸이 올라와서 아웃 넘버가 됐다 손 치더라도 파킹 더 버스 지금 0대 0인데 이 정도로 라인을 무르는 것은 그냥 슈팅 하십시오 하는 거죠. 뒤늦게 이제 엘로디 카라인이 있다가 뛰쳐나오는 모션이거든요. 키썸이 충분히 중거리포가 있는데 이거는 중거리포 이상이에요. 너무 열려있고요. 엘로디가 슛블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타이밍이 늦으면 이제 굴절이 되죠. 굴절이 되면서 여기서 자책골이 될 뻔했어요. 캐시는 역동작에 걸려버렸고 포스트 맞고 그래도 운이 좋았습니다. 캐시에게 향하게 되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마시마가 포스트를 맞추게 됩니다. 키썸이 마시마에게, 마시마가 사울이 달고 들어가면서 슈팅. 그래도 이 수비 블록은 꽤나 촘촘했는데 확실히 마시마 클래스가 있는 선수 이 사이로 뽑아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포스트를 맞추게 됩니다. 골대가 두 번 월크를 구합니다. 원더의 패스워크가 잘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키썸이 서리에게, 서리가 이제 유미에게 연결을 하는데 유미의 위치 참 좋고요. 컨트롤과 터치가 참 좋더군요. 가운데 링커 역할을 잘해줬는데 여기서도 3명이 에워싸고 있는데 침착하게 아웃사이드로 턴 돌아주고요. 그리고 왼발로 패스를 시전해주는데 유미 선수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그리고 마시마 안쪽으로 치면서 슈팅. 이번에는 엘로디의 슛블락. 타이밍이 늦으면 굴절이 되는데 이렇게 정 타이밍에 들어오면 슛블락을 하게 됩니다. 이날 월클의 수비진 엘로디 카라인 애기까지 다 부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엘로디 선수가 좀 더 나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트루디 선수가 세컨볼 루즈볼에 계속해서 관여해주면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어요. 계속해서 공격권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달라진 점입니다. 물론 서브로 들어와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주전으로 들어오니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트루디 백패스를 해주고 이번에는 서리의 슈팅. 이번에도 엘로디가 슛블락을 합니다. 나티가 걷어내지 못하고 큰 스윙으로 헛발질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백기 동안 나티도 경기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부터는 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촬영이 3월 초다 보니까 나티는 또 2월에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졸업 시즌에 좀 바빴을 거라는 좀 예상도 해보고요. 자, 트루디가 다시 따내줘요. 알토란 같은 역할 다시 주고 서리도 전방으로 패스를 투입하는데 엘로디의 실드아웃 잘해줬어요.
양 팀이 대조되는 포지셔닝을 보여줬는데 키썸이 높게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마시마가 이렇게 전방으로 가거나 중앙으로 이동했을 때는 유미가 자연스럽게 스위칭, 너무나 이 호흡이 좋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고, 월클은 여전히 라인이 너무 내려서 있죠. 양 팀의 멘탈리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비하인드나 인터뷰를 봐도 마시마를 보고서 좀 당황한 부분도 있고, 여기는 마시마를 통해서 또 자신감이 생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걸 기승전 마시마로 돌리기에는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기량 발전을 보여준 게 원더고, 반대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게 월클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마시마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월클이 MT의 찬스 두 장면을 맞이하는데요. 자, 유미가 뒤로 돌립니다. 키썸의 컨트롤이 좀 길었어요. 여기서 나티가 압박해 들어가면서 뺏어냅니다. MT넷이에요. 자, 이런 전방 압박. 라인 내리지 말고 초반부터 나왔어야 하고 계속해서 유지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나티가 마음이 좀 급했어요. 뭐 패스를 넣어줄 수도 있고 평소에 좋은 경기 감각이었으면 아마 골대 안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다소 좀 터무니없는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티가 압박을 해요. 라인을 조금만 올려도 이런 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키썸이 태클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만 영리하게 활용해서 넘어지면 이거 키썸 퇴장까지도 이끌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어찌어찌 공이 또 사오리에게 갑니다. 이게 충분히 흐르지 않고 여기서 이게 멈추는 형세였거든요. 마시마 서리도 백커트를 전력으로 합니다만 사오리가 슈팅, 이것도 사오리의 감각이 좋았다면 양발잡이 충분히 안으로 집어넣었을 텐데 니어 포스트 쪽으로 차게 됩니다. 이게 포스트도 맞고 마시마의 발도 맞았던 것 같아요. 마시마도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멋진 슬라이딩 태클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아, 월클 입장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좀 더 나왔다면, 그리고 경기 내내 라인을 좀 더 높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 것 같습니다. 원더의 패스워크 다시 한번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서리가 키썸에게, 키썸이 좀 강하게 붙여주는데 유미의 컨트롤 좋아요. 떨궈줍니다. 좀 짧을 뻔했는데 카라인의 경합인데 스피드로는 마시마를 이길 수가 없죠. 발찌간으로 제껴내면서 높은 위치까지. 하지만 다시 뒤로 돌립니다. 이런 템포 조절 잘해요. 무조건 뭐 가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뒤로 돌리고. 유미에게 연결, 유미가 다시 키썸에게. 키썸이 다소 강하게 해주는데 유미 컨트롤 좋아요. 높으면 높은 대로 잘 숨을 죽여놓은 다음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전방 주시. 트루디가 완전히 노마크죠. 자, 이건 마시마와 관련이 없는 플레이예요. 여기서는 지금 다 4명이 볼만 보고 있습니다. 엘로디도 나티도 트루디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죠. 소유미와 트루디가 풀어낸 게임이거든요. 자, 그나저나 소유미 선수는 진짜 뭐 모드리치인가요?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죠?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연습의 결과겠죠? 그게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잘해서 기분이 좋아요. 트루디에게 정말 좋은 패스를 연결했고 트루디도 한 끗 차이로 볼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았던 원더의 공격 전개. 원더의 선취골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서리 마시마가 킥인을 같이 도맡아서 처리했는데 마시마의 킥. 자, 이게 날아갔는데 카라인이 잘 걷어냈는데 여기서 불운이 시작됩니다. 애기의 몸을 맞고 골반 쪽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궤적도 맞기가 어려웠어요. 이거 캐시가 뭐 반응할 수가 없죠. 불운한 실점이 됩니다. 대형 수비수로 성장한 민서도 수비수의 숙명이다. 이걸 사실 걷어내지 않고 유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야말로 불운했고 애기도 이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른 플레이어 신경 쓰고 있는데 와서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기 내내 수비들이 부진했지만 이 장면만큼은 선수들을 탓하고 싶지 않고요. 서기 또한 이건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밀리긴 했지만 월클이 그래도 클린시트 버티고는 있었는데 결국 전반 10분 선취골을 내주고요. 원더는 경기력에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시마가 넌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유미 마시마의 에워싸는 수비. 마시마가 사이드에서 치고 나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참 여유가 있죠. 카라인 상대로 넌맥 시전. 카라인은 고생 좀 많이 했어요. 하필 마시마를 만나서 어려웠습니다. 왼쪽에 배치됐으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오른쪽에 배치돼서 순환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나티가 이 긴 볼을 커버를 해주는데요. 마시마가 전반전에 뭐 어시도 기록했습니다만 전반전은 좀 더 예열하는 느낌, 후반전에 이제 두 골을 몰아치면서 진가를 보여줬죠. 월클이 계속해서 같은 빌드업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캐시, 카라인, 사오리로 이어지는 이 루트 고집합니다. 캐시가 카라인에게, 카라인은 무조건 원터치 패스예요. 이 원터치는 참 훈련이 잘 돼 있었는데 첫 시도는 좋았어요. 그래도 높은 위치까지 배달이 됐고 무사는 됐습니다만, 자, 두 번째도 이제 카라인에게 가고, 카라인 원터치. 이제는 마시마가 읽었죠. 라인도 좀 내려옵니다. 여기서 끊어냅니다. 그리고 유미에게 연결. 자, 그리고 또 패스를 하는데 이제는 아예 읽혀버리죠. 유미가 아예 높은 위치에서 그냥 차단을 해버리고 오히려 결정적인 찬스가 됩니다. 루디가 완전히 지금 너무 아프고 여기서 치고 나가고, 카라인의 느린 발로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유미 선수도 직접 슈팅도 할 수 있고 패스도 다 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이타적으로 패스를 했습니다. 캐시가 잘 나와서 여기서 슈퍼 세이브 해줬어요. 순간적으로 버텨줬는데, 투루디 선수도 많이 좋아진 게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기서 아깝다고 막 탄식을 하거나 혹은 감탄을 하거나 이랬을 텐데 끝까지 경기에 집중하면서 세컨 볼을 잡아준다는 거죠. 다시 뒤로 돌리면서 마시마의 슈팅을 이끌어냅니다. 마시마의 슈팅이 아깝게 니어포스트 쪽으로 빗나가게 됩니다. 자, 김병지 감독도 한 패턴 참 고집을 많이 하네요. 그쵸? 카라인의 원터치까지는 좀 좋다고 보는데 카라인을 차라리 왼쪽에 줘서 나티와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이기도 하고, 굳이 마시마 쪽을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미 마시마 라인이 워낙 견고한데 계속해서 이쪽에 볼을 집어넣는 것이 좀처럼 좀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히면 이제 전략을 수정하면 되는데 플랜 B 따위는 없다. 이게 바로 상남자 메타인가요? 월클이 그나마 괜찮은 세트피스를 보여주는데요. 나티가 굴려주고 카라인의 킥인데 두 선수는 확실히 왼쪽에서 함께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엘로디의 존, 엘로디의 스피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수비 능력, 사오리와의 시너지가 여기서 더 나고요. 엘로디의 미드레인지도 오른쪽에서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왼쪽은 나티 카라인으로 꾸리고 오른쪽은 사오리 엘로디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카라인의 크로스가 잘 들어갔고요. 애기에게 정확하게 배달이 됩니다. 헤더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 가슴 슈팅이 됐어요. 그나마 마시마를 따돌렸던 장면이거든요. 서리가 사오리를 견제하는 동안 마시마가 여기서 쳐다볼 수밖에 없던 장면. 이거 정타로 해도 들어갔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유효 슈팅이 됐습니다. 애기에게 배달이 됐고 키썸이 선방을 잘 해냅니다. 투루디의 골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키썸이 굴리면서 키병지 모드로 치고 나갑니다. 왼쪽 사이드 공략하는데 여기서 참 합의가 잘 되어 있고 유미 선수도 영리해요. 마시마 키썸이 나가니까 본인이 여기서 수비 자리를 지키고요. 서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더가 이런 게 잘 맞는다는 얘기고, 나티와 카라인도 백코트는 빨리 했거든요. 카라인은 또 발이 느림에도 키썸을 잘 막아줬는데 키썸이 접으면서 마시마에게 연결. 마시마는 지체하지 않고 비어있는 투루디에게 연결을 합니다. 나티도 백코트는 가장 빨리 했습니다만 지난 장면에서도 그렇고 루디를 또 노마크로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투루디 선수도 잘한 것이 수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논스톱으로 바로 슈팅을 했다는 거죠. 인사이드에 잘 되면서 타이밍을 뺏었고 캐시 키퍼도 미처 반응하기 전에 멋지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투루디 선수가 정말 오래 걸렸어요. 10경기가 걸렸는데요. 시즌으로 하면 한 3시즌 이상인 것 같은데 참 고생이 많았죠. 마시마가 처음 왔을 때 패스 주면 받아먹는 것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위치는 다르지만 마시마가 패스하면 투루디가 다이렉트로 슈팅, 그대로 마무리하는 연습. 그 상황이 딱 나왔다. 연습한 게 진짜 나오는 거나 그래서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유미도 그렇고 서리도 그렇고 투루디도 그렇고 키썸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각자 연습한 것, 또 팀으로 연습한 게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참 기분이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전반 10분에만 2골이 난 거였어요. 보니까 2대0으로 원더가 달아납니다. 그리고 마시마는 골대녀 첫 어시. 투루디마저 살려주는 마시마.
캐리력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했었죠. 요코야마라는 일본 대표팀의 본체와 함께 했을 때는 본인이 해결사 역할이었는데 과연 바카얀이 했던 것처럼 국대팸의 다른 선수들의 전력이 쫙 올라가는 효과를 누렸잖아요. 마시마도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출중한 선수인데 팀까지 캐리할 수 있을까? 이건 뭐 캐리 이상이죠. 트루디를 완전히 살려주는. 그리고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5골에 다 관여를 하는 마시마 선수죠. 추가 실점 이후에도 집요하게 월클은 이 루트로 팝니다. 캐시, 카라인 원터치, 사오리. 마시마 유미는 이제 뭐 많이 학습이 돼가지고 샌드위치로 막는데요. 사오리 선수는 추가 실점 이후에 전투력이 좀 상승하더군요. 분노 게이지가 좀 올라갔을 겁니다. 집중력도 동반 상승, 쉽게 뺏기지 않고 커트, 마시마 상대로도 버텨내는데 여기서 유미 선수와의 볼 경합입니다.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두 선수가 치열하게 붙거든요. 유미가 결국 따내고 마시마에게 패스 연결. 마시마 선수는 결코 이 좁은 틈에서도 볼을 버리는 게 없어요. 끝까지 패스로 연결하거나 어떻게든 풀어내는데 소유미에게 패스, 그리고 유미 선수가 사오리를 맞춰내면서 볼 소유권을 얻어냅니다. 월클이 드디어 한번 앞방 라인을 높여보는데요. 하프라인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키썸도 전진하지 않고 롱스로우 구사 능력을 보여줍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마시마에게 배달을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선방 잘하고 발밑 좋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허경이 못지않은 전진성, 아웃넘버 작전에도 내가 적합하다 보여줬어요. 좌우로 뿌려주는 어떤 패스의 정확도, 또 판단 능력 이런 것도 보여줬습니다. 캐시보다 부족한 게 있다면 저는 캐리력이라고 봤거든요. 어떤 팀의 성적도 그렇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더가 물론 이제 팀메이트의 전력이 좀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시마라는 걸출한 슈퍼스타가 합류했고 팀원이 골고루 다 잘해줬어요. 물론 키썸도 클린시트를 했습니다. 트로피 개수만 채워진다면 진짜 넘버원 캐시의 아성에 도전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 키썸이 어느 무대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지거든요. 자, 볼을 받은 마시마 높은 위치에서 소유하면서 다시 패스를 뒤로 돌립니다. 유미가 서리에게. 서리 선수도 이날 공격 포인트는 없었는데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공격 쪽 재능을 더 꽃피우게 됐죠. 마시마의 합류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패스를 넣고 본인이 2대1 받으려고 들어갑니다. 오프더볼 좋고 마시마의 리턴. 그리고 여기서 중거리 슈팅까지. 사실 이런 2대1 패턴 플레이는 나오리 듀오가 정말 잘하는 건데 그 앞에서 보여줬다는 것도 나름 상징적이었습니다. 슈팅의 방향성은 아쉬웠지만 상당히 좋은 전개, 마시마와의 티키타카. 서리 선수가 비하인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마시마에게 나 2대1 패스 이런 거 처음 해보고 정말 높은 위치까지 나갔는데 두근두근했다. 마시마는 좀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수비수라고 뭐 수비만 하라는 법은 없는데 했을 수 있는데 마시마가 있기 때문에 뭐 멘탈적으로도 선수들이 안정화되고 또 과감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서리 선수의 공격적 재능은 분명히 확실한 것 같아요. 키가 크고 뭐 킥이 좋고 이래서 후방에 배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을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 공격 포인트까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마무리까지 하는 이 작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오리의 헤더 슈팅이 나오게 되는데요. 집요한 라인 파고들기, 캐시와 카라인. 유미에게 걸리지만 카라인이 다시 잡고 안쪽으로 투입. 이번에는 사오리가 마시마 상대로 킥인을 높은 위치에서 얻어냅니다. 그리고 카라인의 택배 배달, 서리와 신장 차이가 꽤 납니다만 그래도 헤더를 만들어내는 사오리. 그리고 이게 코너킥으로 연결이 돼요. 정반 막판에 이제 이 실점한 이후에 확실히 전투력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 골도 넣지 못한 월클이지만 그래도 사오리 입장에서는 고군분투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코너킥. 카라인이 좋은 땅볼 크로스를 보여줍니다. 키퍼와 수비 사이로 넣는 크로스가 제일 좋은 크로스인데 왜냐면 책임 소재를 중첩시키거든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자책골 위험도도 높이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자 여기서도 잘 넣는데 세 선수가 경합을 하게 됩니다. 서리, 사오리, 키썸. 키썸이 잘 잡아냈고 서리도 끝까지 맨마킹을 잘했어요. 하프타임이 됐고 캐시의 인터뷰. 우리가 원래 봤던 원더우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티도
마시마를 실제로 보니까 당황했던 것 같아요 라는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김병지 감독은 마시마를 사오리가 묶어버려 라고 했어요. 좀 더 강한 맨마킹을 요구했는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마시마를 좀 과소평가했다. 사오리로 제어가 되는 선수가 아니죠. 여기서 오판을 했고 굳이 맨마킹을 붙인다면 사오리 플러스 엘로디가 같이 붙어야 되죠. 이 라인으로 두 명이 같이 제어한다는 느낌으로 갔어야 되고 폭탄 돌리기를 결국 했습니다. 나티만 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월클에서 수비력이 가장 좋은 선수를 나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지컬도 좋고 수비 가담 능력도 좋습니다. 오히려 나티와 엘로디가 함께 묶이면서 뭐 마시마를 제어한다던가요. 카라인을 계속 오른쪽으로 배치하면서 카라인이 발이 느린데 마시마에게 결국 계속 집중 공략을 당했거든요. 뭐 마시마뿐만 아니죠. 뒤에 나옵니다만 소유미 트루디를 상대하기도 굉장히 벅찼거든요. 나머지가 4대4 게임하면 해볼만하다. 마시마를 지운다는 가정을 했어요. 사오리가 희생을 하면서. 자, 이 가정을 해봐도 사실은 이게 오판이었던 것이 소유미, 트루디, 김설이 키썸, 그리고 우희준까지도 어느 한 선수 월클이 1대1로 붙었을 때 우위를 점하지 못했어요. 다 밀렸거든요. 이날 월클의 경기력이 안 좋았고 또 김병지 감독이 P 라인을 너무 내려서면서 자초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임기응변에서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어요. 지금 쉽지 않은 게임일 거야.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원더랑 하는 모든 팀들이 그럴 거야. 김병지 감독이 프로그램 초창기부터 작전 타임을 부르는 시기도 굉장히 좋고 경기 흐름을 잘 읽는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글쎄요, 선수를 닥달하는 것이 저 눈에 띄고 선수들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선수가 어느 방향에서 뛰는 걸 선호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포지셔닝에서부터 지금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뢰 겁을 먹고 필라인 내린 거부터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물론 이제 사전 정보 없이 마시마를 맞닥뜨린 것도 상당히 공포일 것 같습니다만 선수보다 감독이 더 겁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의 페르소나, 캐시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빌드업도 하고 선방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투영하려다 보니까 다른 필드 플레이어들이 잘 안 사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트루디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미의 패스가 다소 짧았는데 키썸이 슬라이딩을 하면서 패스를 연결합니다. 마시마가 중원에 자리 잡고요. 트루디가 완전히 또 노마크예요. 자, 소유미가 뒤로 내려서고 마시마가 한 칸 올라섰습니다. 사오리가 맨마킹을 할 때 이제 조재진 감독이 플랜 변경을 예고했었는데요. 마시마가 패스 투입, 트루디의 1대1 찬스, 캐시 키퍼가 정말 잘 나와주면서 각 좁혔고 이 슈팅을 슈퍼 세이브로 저지를 합니다. 실제로 경기 전에 사오리가 맨투맨을 붙는다면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시마와 유미의 포지션을 바꿀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 바꿔내면서 좀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마시마 선수가 결정적 찬스를 맞이합니다. 캐시의 킥 미스가 나왔고요. 자, 모처럼 중앙으로 전개를 했는데 지금 다른 선수가 너무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캐시에게 너무 모든 걸 맡기는 김병지 감독이에요. 자, 마시마가 커트를 하고 트루디에게 줄 수 있는 옵션도 있었습니다. 뭐 줘서 득점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해결을 할 수도 있었겠죠. 후방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한번 욕심을 내봤습니다. 역동작으로 살짝 기울어졌는데 캐시가 슈퍼 세이브 해냈고 여기서는 애기의 집중력도 좋았어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슈플락을 해냅니다. 마시마가 코너킥을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두 손을 든 것이 이제 수신호일 텐데 이날 뭐 강림했다라고 얘기도 했죠. 뭐 구세주, 여신, 마왕 방송에선 그런 표현도 썼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카리스마적이고 교주 같은 느낌도 들고요. 포스가 느껴집니다. 자, 코너킥에서 가장 파에 있는 가장 먼 선수에게 배달을 잘해줍니다. 유미 선수였는데 이 월클 선수 사이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 참 적절한 세기로 유미의 슈팅까지 이끌어내는데 방향성은 좀 아쉬웠습니다. 트루디가 다시 한번 결정적 찬스를 맞이합니다.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월클과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나티 사오리가 이렇게 키썸을 압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트루디가 정말 스스로 찬스 만들어낸 겁니다.
압박을 강하게 받으니까 캐시가 패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줄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키썸 곁에 서리가 있거나 마시마가 있는데 캐시 그냥 단독으로 다 뿌려줘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책무 같아요, 김병지 감독님. 자, 패스를 주는데 카라인 발밑 투박하죠. 좀 강하게 왔기 때문에 카라인도 리턴을 주는데 너무 볼이 튀어나갔어요. 그대로 트루디에게 연결이 됐고 트루디도 턴을 잘 돌았고 여기서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다만 슈팅이 세기가 좀 약했습니다. 캐시의 발밑에 걸리면서 잡아내기까지. 이거 통과됐으면 트루디도 멀티골 할 뻔했는데 그래도 본인의 전방 압박을 통해서 이런 찬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트루디. 김병지 감독, 캐시에게 잡으면 안 돼, 바로 주면 되잖아 라고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킥인에서 캐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리턴 주고 카라인이 이제 문전으로 붙여주는 형태인데 킥이 좀 짧았죠? 마시마의 헤더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3대0 마시마의 원더골이 나오게 되는데 카라인도 헤딩으로 응수를 합니다. 여기서 걷어냈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는 카라인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마시마의 개인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도 했고 여기서 한 번의 터치로 벗겨내게 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카라인이 마시마를 맞게 된 것도 미스매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는 사울이 나티 혹은 엘로디가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자, 쉬운 요리감이에요. 한 번에 제쳐내면서 후속 동작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애기가 붙어 보지만 역부족이죠. 니어 포스트를 보는 마시마의 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착하게 꽂아넣는 마시마의 마무리. 후반 4분 마침내 골대녀 첫 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3대0으로 달아나는 원더우먼입니다. 실점 이후에 다시 엘로디를 투입하면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특유의 닭다라기가 있죠. 언지아 사태부터 이어져 온 선수들에게 화풀이하기, 멘탈 박살내기 시전해줍니다. 공격이든 수비든 마시마만 따라다녀라 라고 세 번째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또 배치가 돼요. 엘로디가 잘하는 오른쪽에 절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엘로디라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감독에게. 엘로디 선수가 참 착한 것 같고. 자, 안쪽으로 접었는데 터치가 좀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유미가 결정적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차고 나가면서 카라인이 거의 자동문이에요.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벗겨지면 벗겨지는 대로 너무나 쉽게 뚫려버립니다. 소유미가 여기서 슈팅을 했는데 캐시가 결정적으로 선박을 하면서 슈퍼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마시마의 두 번째 골, 메가 플레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우리의 볼 소유, 카라인 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고요. 엘로디가 마시마와 이때는 맨마킹을 붙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준이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커트해내고 여기서 볼 세워놓고 턴 동작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볼 다루는 장면은 아직까지 좀 삐약이로 보입니다. 좀 투박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오프더볼이 상당히 좋더군요. 빈 공간을 향해 들어가는 것. 확실히 카바디 국대 출신이라 그런지 오프더볼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패스가 다소 좀 어설프고 투박했습니다. 좀 짧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희준의 또 첫 어시가 됐죠. 마시마가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줍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빠른 선수인지는 몰랐어요. 일본 대표팀에 있을 때는 주로 전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패스를 받아서 이제 해결하는 발재간 이런 것들을 봐왔는데 스피드도 빠르더군요. 엘로디를 순식간에 격차를 벌려냈습니다. 자, 카라인과 사울이 사이로 차고 들어가는데 순간적인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여기서도 아직 뒤져 있는데 볼이 한참 가 있고 카라인이 스피드로 제압한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울이가 사실상 좀 따라잡아줘야 되는데 사울이를 압도하는 스피드. 이 선수 끝까지 웃고 있어요. 볼을 차는 순간에도 계속 스마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습관이겠죠. 볼을 찰 때 본인도 모르게 혀를 내민다거나 경서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마치 마이클 조단처럼 좀 긴장했을 때 입맛을 여러 번 다신다거나 이제 본인만의 버릇들이 생기는데 정혜인 선수도 참 잘 웃는 선수지만 마시마 선수는 진짜 대단합니다. 아웃사이드로 이 결정 짓는 거 보세요. 예쁘게 발대면서 구석으로 찔러 넣습니다. 정말 수준급의 마무리를 보여주는 마시마 선수. 정말 예쁘게 넣었습니다. 후반 4분과 5분, 2분에 걸쳐서 완전히 월크를 찢어놓는, 초토화시키는 골이었습니다. 4대0 원더가 앞서 나갑니다.
자, 4대 0으로 점수차를 벌린 이후에 조재진 감독은 마시마를 좀 쉬게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뭐 상대를 도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오히려 희준과 트루디,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루디를 재투입하고요. 오히려 마시마 선수는 희준 선수를 또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관중석에서의 지한과 해인, 지한 선수가 마시마 뺐네. 저게 더 자존심 상한다. 이기고 있다고 빼는 게 더 자존심 상한다. 상대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글쎄요. 가장 긁힌 선수는 결국 사오리 선수예요. 마시마를 뺐다고? 너차 열받잖아 지금. 사오리 선수도 상당히 긍정적인 멘탈의 소유자인데 마시마를 빼는 거 보고선 사오리의 극대노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B조 해설을 맡은 이근호 감독, 액션이의 사령탑이죠. 원더랑 한편 하면 재밌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혜인이랑 지한이가 있으니까 볼만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일전에서 맞붙은 적도 있는데 완전 직접적인 대결이라고 보기엔 어려웠어요. 지한은 이번에 사오리를 맡았고 물론 1차전에서 마시마가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완패를 했죠. 하지만 지한도 득점력에 있어서는 또 뛰어난 선수고 해인과 더불어서 이번에 액션이 이주연 키퍼까지 수비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A조에 또 최소 실점을 한 게 액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득점을 하는 원더의 팀 컬러에 맞서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만약에 붙게 된다면 정말 볼만한 매치일 것 같습니다. 월클의 프리킥 찬스, 나티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왼발로 킥을 했습니다만 좀 약했고 수비에 걸렸습니다. 사우리가 여기서 등져주면서 다시 소유권 가져오면서 패스를 해줍니다. 진작에 나우리 듀오에 이런 케미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4대 0으로 벌어진 후에야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른발 슈팅, 나티도 오른발 연마를 많이 했어요. 좋은 슈팅에 날아갔고 살짝 굴절이 있었고 키썸 키퍼도 캐치를 하려는 동작으로 인해서 지금 펌블을 했어요. 볼을 떨어뜨려서 위험했는데 카라인과의 경합, 볼을 잡으면서 또 턴하는 동작까지 훌륭하게 막아냅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번에도 키썸에 아주 좋은 롱스로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희준 쪽으로 전달. 희준이 큰 키를 바탕으로 헤딩 패스를 합니다. 빅앤 스몰 조합이에요. 트루디와 희준 굉장히 색다른데요.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트루디가 쏘아 올리는데 나티가 헤더를 했습니다만 온전히 처리가 안 됐고 트루디가 다시 가슴으로 잡아놓고 슈팅까지 만들어내요. 이게 방향성이 부정확하긴 했습니다만 스스로 마무리까지 하는 트루디 진짜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 마시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둘이 투맨 게임으로 여기까지 풀어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물론 월클의 멘탈리티가 많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이미 마시마에게 쐐기골을 맞은 다음에 좀 발이 더 무거워졌겠죠. 더 어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트루디 정말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마시마에게 잠깐의 쉼을 부여한 트리플 J 다시 투입을 합니다. 트루디가 나오게 되고요. 애기를 다시 투입합니다. 그리고 폭탄 돌리기 시작. 네 번째 맨마킹이죠. 애기가 마시마를 상대하게 됩니다. 나티가 공수간의 활약을 보여주는데 후반 막판이 돼서야 나티도 몸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자, 마시마의 슈팅을 여기서 슛블락을 해냅니다. 유연한 동작이고 마시마 가지고 소유미가 여기서 잘 잡아놓고 슈팅을 했는데 역시나 나티가 두 번째 슛블락 보여줍니다. 바로 이어지는 동작에서 사오리가 패스 넣어주고 나티가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카라인이 다시 원터치 패스, 나티가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나티를 거치면 이런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원터치, 카라인도 원터치 연습은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 두 선수가 왼쪽에서 보여주는 시너지가 좋을 거예요. 사이드 쪽에서는 카라인이 더 위치를 하고 나티는 좀 더 센트럴, 중앙 쪽에서 이렇게 리턴 패스를 계속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서리와 유미가 겹치면서 경합을 했는데 카라인도 지지 않고 패스 돌려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참 우당탕탕 혼전이 일어납니다. 자, 혼전 끝에 볼이 사오리 쪽으로 오게 됩니다. 사오리가 잘 잡아놓고 슈팅, 마시마의 슛블락. 그리고 여기서 5대0 방점을 찍는 희준의 골이 나오게 되죠. 볼 경합에서 마시마가 승리하면서 스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준이 오프더볼은 참 좋았어요. 자, 여기서도 빈 공간 차고 들어가는 능력 참 좋습니다. 선수들이 애워쌉니다만 이미 볼이 더 빨랐죠.
여기서 이제 논스톱으로 슈팅한 것도 좋았어요. 슛이 세기가 다소 세진 않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처리하는 거 좋았고, 여기서 캐시가 1차 선방을 잘 했는데, 그리고 카라인도 들어가서 슛블락을 해줍니다. 두 번째 슈팅은 카라인이 맞고, 여기서 세 번째 이제 사각으로 넣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뭐 마시마가 시작했고 관여한 건 맞는데, 이 첫 번째 슈팅은 마시마가 만들어 준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희준이 본인의 집중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투박한 슈팅 스킬에도 불구하고. 카라인이 붙었는데 첫 번째는 막았습니다만 재차 슈팅을 다른 선수들도 제어하지 못했고, 캐시도 마저 일어나지 못했다. 캐시도 아마 많이 지쳤을 거예요. 빌드업의 선방에 진짜 정신 없었던 경기였을 겁니다. 차고 나서 이 사각으로 득점을 하게 됩니다. 희준 선수도 뭐 비하인드에서 본인이 넣은 줄 몰랐다. 좀 얼떨떨했을 거예요. 긴장감도 있었고, 찾는데 이게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모를 수도 있는데, 멋지게 득점을 했습니다. 희준까지도 데뷔전 데뷔골. 그러니까 마시마, 트루디, 희준 3명의 선수가 한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는 또 진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월크를 5대0으로 제압하는 원더입니다. 경기는 종료가 됐고 다시 조우하는 사오리와 마시마. 사오리가 소감을 묻습니다. 어땠냐? 정말 재미있었다. 근데 한일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해요. 되게 편하지라고 물었어요. 근데 또 집중을 잘하고 있어야 하니까 또 다른 감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마시마가 건넸고, 솔직히 한일전보다 더 긴장했다고 해요. 얼굴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내심 부담감과 긴장감이 있었을까요? 또 언어도 다르고 낯선 환경이었겠죠. 경기장만 좀 익숙했을 겁니다. 자, 뒤에 G리그 트로피가 있는데 엄청 멋진 트로피 같아요. 열심히 해서 원더 멤버들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월클의 라커룸과 사오리의 소감이 나오게 되는데요. 메타인지가 높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영리하게 똑똑하게 본인들을 객관화하면서 잘 털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팀도 큰 점수차로 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브라질,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다 그렇거든요. 매 경기 다 이길 수가 없고 랭킹 1위라고 해서 뭐 무적의 행보를 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1패를 했을 뿐이고 다소 대패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만 뭐 3승 1패를 만들 수도 있고 블라비처럼 2승 2패로 3위도 노릴 수 있어요. G리그는 기회가 많은 리그이기 때문에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시가 마시마 하다가 좀 압도당했다, 실수가 많이 나왔다는 이런 분석도 상당히 타당했고요. 사오리도 실수가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된다, 연습 부족이다, 이것도 사실인 것이, 물론 개개인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마시마를 제외한다면 다른 원더의 선수들이 정말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공백기는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사오리의 소감인데요. 뜨거운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안쓰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상대가 잘했으니까, 마시마가 잘했으니까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소리는 난 듣고 싶지 않다. 충분히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는 상대인데, 이게 맞습니다. 마시마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질 수도 있어요.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5대0까지 날 경기는 아니었다. 저는 1차적으로는 전술적으로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들고, 선수들도 멘탈적으로 좀 당황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백기 끝에 돌아오면 골 때는 이제 공식적인 거죠. 실력을 유지하거나 발전하기보다는 보통은 퇴보에 있는 것이 거의 정석이다.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원더가 개개인이 너무 발전을 해왔으니 이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나로 뭉칠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월클이 잘하는 걸 그냥 했다면, 전방 압박을 비롯해서요, 팀 컬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죠.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초심을 잊었나 라고도 얘기를 했고, 뭐 사오리 선수가 초심을 잊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하긴 했을 텐데 원래의 무적 월클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월클에게는 기회가 있고, 아직 한 경기 졌다고 몰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클이 어떻게 반전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정말로 좀 어려운 슬럼프를 겪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평점입니다. 히썸 9, 소유미 9, 마시마 10점에 MOM, 김설이 8, 우희준 8, 트루디 8, 조재진 감독 9점입니다.
사오리 4, 캐시 5.5점의 민트별, 나티 4, 엘로디 4, 애기 3, 카라인 3, 김병지 감독 2점입니다. 마시마 유 그리고 우이준 선수가 데뷔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마시마 선수는 2골의 1어시를 기록했고 5골에 모두 관여를 했죠. 그야말로 만점 활약, 충격적인 데뷔전을 보여줬습니다. 우이준 선수도 스탯 좋아요. 1골 1어시인데 이걸 꾸준히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죠. 아직 볼을 다루는 것은 삐약이, 하지만 오프더볼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트루디 선수 10경기 출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스스로의 10경기 기록 자축을 했습니다. 주전으로 기용돼도 전혀 손색 없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서브로만 뛰다가 주전으로 도약하면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겉돌거나. 하지만 팀원들과도 잘 녹아들면서 공수간에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골만 넣은 것이 아니라 연계도 보여줬고 다양한 슈팅, 또 수비에서는 세컨볼 루즈볼 따내면서 공격권 가져와주고 또 사오리 등과 견제, 어깨 싸움 해주면서 또 수비적 기여도도 보여주고요. 희준 선수와 플레이 타임이 양분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주전으로 기용돼도 본인만의 색깔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멋진 활약이었어요. B조의 순위표입니다. 원도가 기분 좋게 승리하면서 무려 5골의 무실점 플러스 5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 월클은 5실점입니다. 그리고 무득점, 반대로 좀 시작이 좋진 않은데요. 아직 모릅니다. 월클이 3승 1패를 할 수도 있고 원더가 1승 3패를 할 수 있고 혹은 원더가 전승도 가능하겠지만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B조기 때문에 아직 속단은 일러요. 그래도 원더의 좋은 시작. 월클과 원더의 상대 전적입니다. 마침내 원더가 월클 상대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5대0 승리한 것도 기쁜데요. 사실 그동안 월클과 상대하면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첫 맞대결에서도 전반전은 0대0 무승부로 가면서 좋은 활약 보였는데 가영을 잃어버리면서 후반전이 어려웠던 케이스. 그리고 지난 맞대결도 전반전에 오히려 선취골을 넣으면서 1대0 하지만 후반전에 2대1로 역전을 당한 이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마시마를 필두로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6명 전원이 잘했죠. 5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감독들입니다. 김병지와 조재진 2승 2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대니와 오래 함께한 감독들이기 때문에 경기 수도 많고 또 5번째 맞대결에서 이제 한쪽으로 좀 기울게 되겠네요. 조재진 감독은 5대0 승리도 너무 기쁘겠고 이제는 드디어 좀 명예회복을 할 시즌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김병지 감독은 다음 경기에서 바로 바운스백을 해야 될 텐데요. 2패를 안고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탑거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70년생 김태형 감독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월클은 여전히 월클이라는 거. 그리고 지난 슈퍼리그에서도 액션이에게 대패를 했지만 바운스백 하면서 결국 우승까지 했거든요. 김병지 감독이 반전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공격 포인트입니다. 원더우먼의 시트가 굉장히 휑했는데 세 선수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시마가 2골 1어시, 그리고 희준이 1골 1어시, 트루디가 1골 기록했습니다. G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보람 선수가 7골로 선두죠. A조는 조별 예선이 끝났는데 B조는 이제 시작. 마시마 선수가 2골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B조 선수들이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지. G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희정, 초임, 승희까지 3개로 공동 선두입니다. G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희정 선수가 8개로 선두죠. 한 경기에서 6개를 몰아치는 신기록도 보여줬었는데 마시마 선수가 한 경기만에 3개를 기록했어요. 단숨에 미해, 초임, 보경의 스탯을 따라잡았는데 마시마 선수가 과연 B조가 끝났을 때 어느 정도의 스탯을 기록할지요?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 선수가 27골로 선두입니다. 이제는 A조가 멈춰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B조 선수들이 스탯을 쌓아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나티 선수가 14개의 도움으로 1위입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나티, 사오리, 이현희까지 32개로 공동 선두입니다. 세 선수 다 B조기 때문에 스탯을 더 쌓을 수 있는 찬스고요.
보람과 희정 선수의 경우에는 A조에서 스탯을 많이 쌓으면서 프론트 페이지로 나왔습니다. 15개씩 기록하고 있는데 B조에서도 좀 골이 많이 나와서 B조 선수들도 스탯 많이 쌓고 앞으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김병지 감독 31경기 14승 17패 4연승 질주 중이었는데 연승이 중단이 됐네요. 그리고 5할 승률에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이것도 주춤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바로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긴 슬럼프를 다시 갖게 될지. 조재진 감독 25경기 9승 16패입니다. 아직까지 승률이 좋진 않지만 이제 천천히 원더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승률 차트입니다. 승률 차트에서는 김병지 감독이 11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갈 판입니다. 조재진 감독은 승률로는 14위. 아직까지 3할 때라 좀 저조합니다만 지금의 원더의 전력이라면 상당히 끌어올릴 것 같아요. 팀 성적입니다. 월클 32경기 18승 14패 4연승 행진이 중단이 됐고 이제 20승 고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왕조가 몰락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즌이 됐습니다. 0대5 대패를 딛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월클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원더는 24경기 11승 13패를 기록합니다. 승률 차트에서는 월클은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네요. 5할 6푼. 그래도 기존에 많이 이겨놔서 아직까지 괜찮은데 시즌이 끝날 때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지. 원더는 9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4할 5푼인데요. 그러니까 개벤과 아나에 가려졌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더도 이제야 좀 빛을 보나요? 그동안 몇몇만 화려했지 송소희 주명으로 대표되는 사실 팀 성적 어떤 성과는 실속이 없었거든요. 만년 챌린지 리거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이제 시즌이 끝날 때 원더는 또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요?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월클이 14승 6무로 48점 그대로 머물고 실점만 5개를 추가하게 됐네요. 원더는 11승 3무 승점 3점 달달하게 추가했고 골도 5골 넣으면서 골 득실차도 좀 더 좋아졌습니다. 원더가 이번 시즌 승부차기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부차기를 이기지 못한 유일한 팀이거든요. 심지어 아나조차도 승부차기를 이겼고 안혜경도 지크스를 깨고 승부차기를 이겼거든요. 원더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하지만 애초에 잘하면 필드 경기에서 그냥 승리할 수도 있겠죠. 승부차기 안 가고. 자, 오래 기다렸던 B조의 경기. 첫 경기부터 재밌었습니다. 5골이나 나왔는데요. 그게 한 팀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아주 혼쭐이 났는데 슈퍼스타 마시마 선수. 빠와 까를 다 미치게 하는 게 슈퍼스타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마시마는 슈퍼스타가 맞는 것 같네요. 몬스터와 같은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스탯도 대단했습니다. 팀원들을 다 살려줬고 팀원들의 멘탈도 정말 단단해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우울했던 불면에 시달리던 키썸 걱정이 가득했던 소유미였는데 경기력이 대단했죠. 마시마뿐 아니라 5명의 경기력이 모두 좋았어요. 진짜 구멍 없이 단단한 팀으로 도약을 했기 때문에 한 경기만 치렀지만 우승 후보라고 감히 점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국대팸이 또 비교가 되는데 거기도 이제 구멍이 없는데 하지만 심지어 원더는 키썸 키퍼가 있기 때문에 키퍼 포지션에서는 또 우위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 경기니까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퍼포먼스였고요. 한편 월클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개개인이 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5실점을 한 캐시가 민트별을 받았다는 얘기는 필드에서 워낙 부진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강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김병지 감독의 전술이 아쉬워요. 왜 이렇게 쫄고 들어갔을까? 이게 마지막 효과일까요? 나오리 듀오의 활발한 전방 압박이 진짜 강력한 건데 전혀 활용을 못했고 수비라인 세 선수도 좀 부진했습니다. 발이 느려 보였고 캐시도 열심히 맞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워낙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역시나 한 경기입니다. 한 경기이기 때문에 실망하긴 이르고 나머지 3경기 조별 예선에서 얼마든지 반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월클의 디펜딩 챔피언 위치
그리고 3핏을 향하는 도전. 어느 대회든지 아무리 아마추어 대회라고 하더라도 3연패를 한다는 건 워낙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왕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챔피언을 깨려고 몇 배를 더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의 자리를 탈환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왜냐면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레벨에서. 월클은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오히려 좋아, 부담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경기 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더의 후방 트라이앵글 3인방은 예상대로 강력했습니다. 서리, 키썸, 마시마가 꾸리는 이 후방 트라이앵글은 A조와 비교해도 단연 최강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이에요. 월클 상대로 클린시트 했으니까요. 자, 우려가 됐던 프론트 3 다소 후방에 비해서 라이트하지 않냐 생각이 됐는데 이게 웬걸요, 세 선수 다 활약을 해줬습니다. 특히 소요미 선수가 공격 포인트만 없었지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어요. 마시마와도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게 됐고 실력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한 것 같고요. 이제 딱 하나의 퍼즐, 골 결정력, 골만 터진다면 이제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루디 선수도 워낙 대단한 모습, 데뷔골도 보여줬고, 희준 선수도 아직 볼 다루는 건 삐약이지만 첫 경기에서 2개의 공격 포인트,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프론트 3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